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 정작 몸이 자라지 않는다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의식을 자라게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루고자 했던 꿈. 성숙한 유권자를 향한 첫걸음. 민주시민교육.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가장 극단적이라는 평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는 어려움을 딛고 유럽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와 닮은 듯 다른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은 국민 대다수가 나치즘에 휩쓸리는 경험을 한 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요. 1976년 극우에서 극좌까지 5성향의 정치교육 이론가들과 실천가들, 정치교육 관계자들이 독일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근본적인 공동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인데요. 첫째, 강압과 교화, 주입식 교육 금지. 둘째, 정치 논쟁과 학문적 논쟁의 지속. 셋째, 학생이 정치 관심사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나라 스위스가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란츠게마인데라는 눈에 띄는 제도가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모여 의제에 대해 직접 거수로 표결하는 주민총회를 말합니다. 마을의 작은 일부터 지자체장 선거까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2지역에서만 이 제도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도 민주시민 교육을 이끄는 곳이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 유권자를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선거 문화의 밭을 일구고 바른 정치 참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입니다. 이곳은 선거연수원 4층입니다. 며칠 뒤 있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여기도 쓰는 거죠? 다 쓸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네. 지금 다 쓸 거고 네. 저희가 실제로 그만큼 돌릴 상황은 한 하루 정도밖에 없어요. 이날이 제일 몰리는 예. 오늘 네. 세 군데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정리해야 들어왔어요? 될 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준비하는 이제 추진단 직원분들이십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팀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근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정치 축제이고요. 2018년부터 개최해서 올해 3회째 맡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는 이제 10월 30일부터 이제 11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하고요. 현재 기관 단체 섭외가 다 끝났고 이제 촬영 일정까지 해서 한 준비는 한 60, 70% 정도는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도 들고 가서 이제 유권자와 정치인이 직접 만나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축제이지만 올해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시도를 한 터라 준비할 내용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직접 유권자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기관 단체에서 이제 영상 기획부터 뭐 제작, 촬영 뭐 그런 것들 이제 1년 진행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민주시민 교육 과정의 이제 하나의 이제 절차,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참여하며 학습하고 즐기며 이해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선거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권자의 역할과 주권 행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할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그렇다면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작하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의사를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능력을 갖추거나 대화와 타협을 체화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이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정당 사무처 간부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 정당 관계자 연수, 대학생, 교원, 여성,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일반 유권자 연수,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 유권자 연수입니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 연수를 추진하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현장 교육과 비대면 민주시민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의사를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 민주시민 교육이야말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일 텐데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유권자의 눈높이를 맞춘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자리한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이들은 홍보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인데요. 바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 그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관련해서 오늘 서면 심사가 10시에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온 정책 제안서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애초에 요거 지금 공모전 관련해가지고 저희 인천 지역 관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대상을 갖다 선정을 해서 지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7개 팀이 들어와서 오늘 이제 서면 심사를 통해서 10개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인천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제안 공모전.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행사라는데요. 훗날 건강한 유권자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인 만큼 심사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금일 서류 심사는 1차 이제 그 서면 심사로서 이제 그 제출된 정책 제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 점수를 부여해서 우수 사례 한 10개 정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이제 제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제안의 실현 가능성 또는 활용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주제를 선정하기 쉬운데 이제 구체적인 대안 마련하는 게 상당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좀 찾아가지고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명의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1차 관문에서 먼저 웃게 될 10팀의 청소년들은 어떤 정책들을 제안했을까요?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보이는 듯 발표를 앞둔 담당자의 마음도 분주해 보입니다. 총 37팀이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요. 기존의 정책들을 더 보완을 해서 제출한 학생들도 있었고 정말 새롭게 본인들의 생각을 담은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37팀 중에서 10팀을 뽑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고심 끝에 10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향후 구수 심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들 앞에서 본인들이 정책을 제안한 이유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제 구술 면접을 통해서 최종 5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5팀이 나중에 이제 정책 토의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 이번 공모전은 그 관내 인천 고등학생 청소년이 그 지역 내 개선이 필요한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수작을 선정을 하고요. 이제 선정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패널로 참여를 해서 더 나은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의를 실시하는, 그래서 공모전과 그 정책 토의가 혼합된 그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학생팀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기획 의도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수동적 입장이 아닌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에 있다는데요. 나아가 토의를 통해 민주주의 과정을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은 선거연수원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와 민주주의 의미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비롯해 선거와 민주주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단체 협업 선거교실, 주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발표가 있은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그 영광의 얼굴들이 한데 모이는 2차 구술 심사가 있는 날인데요. 아침 일찍 도착한 면접관들이 참가자들의 서류를 분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층에 마련된 참가자 대기실.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며 입장한 학생들. 거리를 둔 자리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돕니다. 7번째로 참가할 송도고등학교 학생들도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한 소감이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게 다 결과로 나와서 너무 좋고 또 지도교사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피드백 해주시고 막 봐주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뭐 네가 뭔 정책 제안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제 정책이 구체화돼가는 걸 보고 하시면서 되게 관심 있게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주라는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이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겐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합격을 한다면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교과서를 펴는 대신 인천시에서 시행되는 정책 내용을 찾고 수학 문제를 푸는 대신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일. 어쩌면 1분 1초가 귀한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참여한 학생들은 보다 나은 민주시민이 되고자 기꺼이 귀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네, 저희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청소년들 대변해서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표하면서 제안해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지원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천시의 부족한 점이 뭔지 좀 고민하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그게 통과되는 게 우리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뿌듯했기도 했고 좀 긴장됐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자랑스러운 아들이 인천에 하나의 활약을 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갈비를 사주셨습니다. 계속되는 투표율 저조와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전문적 정치교육 이수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부분만 핀트만 짚어서 얘기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냥 저희가 준비한 것만큼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드디어 첫 번째 팀의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지만 오늘만큼은 예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차분하게 발표하는 학생들. 다음으로 발표할 학생팀은 어떤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참가했어요? 네, 혼자 참가했어요. 대단하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일단 제목을 한 게 공직선거 관련해서 청소년의 이해랑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으로 제가 마련을 해보았어요. 그냥 준비했던 것만큼 실수 안 하고 잘 나오겠습니다. 오늘 구술 심사에 참여한 면접관은 총 3명.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교육 담당관과 장학사 그리고 토론 강사인데요. 이들은 어떤 이유로 조합된 것일까요? 장학사님은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 생각이나 이렇게 소통 반면에서 좀 탁월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것 같았고요. 그리고 토론 강사님을 섭외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3차 정책 토의 때 안 그래도 이제 토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언변이나 이렇게 상호 이제 소통 능력을 이제 좀 미리 보고 교육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담당관님 한 분은 아무래도 선거나 정치 관련된 이슈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섭외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임채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공직선거에 대하여 관심이 열심히 준비한 정책 내용이 심사위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발표하는 학생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 주제는 청소년 도서 구입 지원, 공직선거 이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다양했는데요.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긴장될 법도 하지만 담대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답변하는 모습이 과연 준비된 유권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 수준에서 내었는가라는 거고요. 기존 정책을 어떻게 자신이 이해해서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역할의 분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의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볼 예정입니다. 학생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술 면접이다 보니까 새로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딱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포괄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하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참여하는 게 참여하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 이상이 이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선거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학생들한테는 참 의미 있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입시 위주 교육의 틀을 벗어나 경험하지 못했던 정책 제안 분야의 첫걸음을 뗀 학생들. 정책을 알아갈수록 민주시민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책 아이디어로 낸 온전한 첫 경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은 과연 어떨까요? 잘했어요? 네. 생각보다 떨려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가서 긴장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긴장 어떻게 풀 건데? 구체적으로. 약간 침대에 일단 누워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때 느낌 어때요? 너무 떨렸고 약간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면접 후 심사위원들이 머리를 모았습니다. 10팀의 청소년들 중 몇 팀만을 선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안된 정책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답변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비교해 최종적으로 4팀을 선발했습니다. 과연 어떤 팀들이 최종 토의 장소에 얼굴을 드러낼까요?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민주시민교육. 선거연수원에서는 건강한 유권자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원 선거 전문 교육연수, 대학생 정치참여 과정, 시민사회단체 등 협업연수, 여성 정치참여연수, 그리고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까지
유권자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3차 최종 토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종 토의 장소로 정해진 곳은 인천 시민의 대표 기관이자 의결 기관인 인천광역시 의회. 약 3달간 진행된 대장정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곳이니만큼 그 의미가 깊은데요. 37개 팀에서 최종 4팀에 선정된 학생들이 떨리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하나둘 도착하고 있습니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강나연, 신서영입니다. 준비했어. 막상 와보니 더욱 긴장된다는 학생들.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본 회의장에 입성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종 토의를 1시간을 앞두고 널찍하게 자리 잡은 학생들. 긴장한 듯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점검에 한창입니다. 정치의 뭐랄까 터가 될 만한 기본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웅장해지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빨리 해치워서. 지금 문제점이랑 해결 방안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책 실행되었을 때 기대 효과에 중점을 두어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시작할 때는 이제 최종 토의까지 올라온 영광의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팀장님께 토의 순서와 진행 과정에 대해 차분히 듣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정책 힘차게 우렁차게 이제 너가 해야 돼. 저는 이제 바꿔야 돼. 토의 시 갖춰야 할 에티켓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또래들과 고민해 만든 정책 아이디어가 인천시 청소년들을 위해 정책으로 쓰일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되게 안 떨릴 줄 알고 왔는데 직접 해보니까 되게 벌써 막 떨리고 약간 너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토의 패널로 참가할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주제를 꼼꼼하게 살피며 준비하는 모습에서 과연 믿음직한 민주시민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질문했던 거에 맞춰서 찍어. 드디어 최종 토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인천 청소년 정책 제안 정책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성껏 만들어 제출한 팀 소개 영상을 함께 보고 강나연, 신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시흥고등학교 최희수, 이지윤, 정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제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홍보고등학교 2학년 김재민, 한은찬, 유수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인고등학교 2학년 김진영입니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제1회 시의장님과 인천광역시 선관위 사무처장님의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토의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현실 정치에 접목시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의견을 주실 두 분의 논평위원 소개까지 마치고 드디어 최종 토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팀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학생의 소통을 잇는 인천광역시 청소년 대표단 인천 Adolescent Member of Student 약자 IM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더욱 활발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도가 증가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청소년들이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인천시 고등학생 2학년으로 제안해 주셨는데요.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단 활동을 조금 더 체계화 있게 그러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년은
당장 입시로 바쁜 고등학교 3학년보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설정하고 또 지역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는 점. 최근 배달 서비스 어플의 성장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2년차 사고가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안전교육 의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정책이 청소년 배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달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배달 안전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도 약 6개월에 한 번 진행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주기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또 근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을 벤치마킹하여 인천광역시에도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 거점형 학교 확대입니다. 희망 학교를 선정하거나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78개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랑 공립학교와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실제 지금 코딩 거점 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 전문적인 교육과 같은 것은 전문가를 초빙함에 있어서 발생할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시대의 체험형 체험관의 증설이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나와 옆에 있는 동료와의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그것이 예산의 투여와 공간의 확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 정치에 필요한 이념 교육을 하는 것이 이번 전문적 정치교육 이수제인데요. 크게 모의선거와 정책 토론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문적 정치교육 이수제의 목표는 참여형 민주시민 양성과 투표율 저주 문제 타파인데요. 이로 인해서 건강한 정치적 식견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지향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및 민주시민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의 선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모의 선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내 교칙 제정 의원으로서의 모의 선거로서 교칙 제정 의원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고 그 교칙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걸 보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이루고 또 모의 선거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 스스로 선거 관련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등 우리 그 선거 교육이 상시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다 짚어서 잘 제안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오늘 발표도 훌륭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총평과 함께 정책 제안, 정책 토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의 긴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꿀 같은 휴식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부모님께 자랑. 자랑? 그래도 할 게 많아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국이 아니라 아직 시험이 안 끝나가지고 일단 시험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고 무조건 해라. 일단 해라. 왜냐면 일단 되게 체계가 좀 잘 돼 있고 되게 깊게 생각해야 뭔가 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았으니까 상을 받던 안 받던 건 간에 일단 애초에 보고서 쓸 때부터 되게 많은 시행착오하고 또 생각하고 토의도 많이 해야 돼서 일단 하면은 세상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일단 자기 스스로 좀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큰 본회의장에서 하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토의를 마친 4개 팀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이 대상이 주어졌습니다. 대상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학생들 스스로가 정책을 제안하며 민주시민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소중한 오늘의 추억을 남기기 위한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모든 공모전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네 번째 주제였던 이제 그 정치 교육 집중 이수제 발표 자료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뭔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주제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뭔가 그걸 직접 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주제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청소년 정책 제안과 토의, 이런 그 민주시민 교육의 그 실질적인 장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4팀의 학생들. 오늘 이들이 남긴 작은 발자국들은 아름다운 청소년 문화로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교육,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선거 및 정치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유권자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도모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의 축제로 승화해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유권자가 함께하는 강연 콘테스트, 차세대 미래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미래 유권자 열린 캠프, 민주시민 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고민은 더 새로운 문화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성숙한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하는 민주시민교육. 내일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오늘도 그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